사실 검찰은 증거인멸이라던가 도주 우려를 염려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검찰이 구속 신청을 하지는 않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네. 기소를 하고 재판은 진행하는 부분이야 뭐 국민 여러분도 아마 100%다 인식을 하고 계실 걸로 보고 그런 네. 상황에서 구속에서의 나름대로의 주장을 담는데 크게 뭐 세 갈래로 담는 거잖아요. 이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그다음에 형평성 뭐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내용들을 강조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번에 하면서는 그 증거인멸 우려를 특별히 더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도 사저에 있으면서 여러 정치권 인사도 만나지만 변호인단 또 물론이지만 또 다른 이번 그 재판과 관련된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청와대와 어떤 연락이 돼서 예.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까지 유추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번 오늘 그 법원에서의 영장 심사에서는 그런 어떤 여러 다른 부분으로 번져가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너무 추론적이고 구체적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사안만을 놓고 좁혀갈 텐데 네. 특히 쟁점은 이따 뭐 우리 그 강 변호사님이 또 짚고 뭐 최 교수님 짚고 그러실 것 같은데 뇌물죄. 그렇죠. 예, 뇌물죄가 가장 중점 사안이고 권리 행사 방해에 따른 직권남용도 굉장히 형량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이 무겁습니다. 어떤 점에서는요. 법적으로는 뇌물죄를 더 크게 보실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나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으로 했던 일로 보자면은 그 직권남용 부분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영장이 언제 발부가 되고 언제는 기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영장 실무집이라고 하는 영장 실무 제요라고 하는 네. 걸 만들어서 네. 배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전국의 영장 담당 판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자, 거기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면 일단 크게 봐요. 네. 그런데 그 실무 제휴 속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구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예. 다시 말하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가 함께 있어야 구속 사유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사안은 중대하죠. 예. 근데 이제 도주의 우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하나가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사안의 중대성은 있지만 도주의 우려는 없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변호사 남는 게 뭐냐면 네. 네.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오늘. 예.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언제 있다고 보느냐? 그 영장 실무 제외는 네 가지 경우를 들고 있어요. 예. 하나는 뇌물 등 부패 사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그 공범이 많은 사건. 네. 여기에도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안이 복잡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죄가 있는 사건. 지금 이런 것도 여기에 예. 해당이 되죠. 예. 마지막에는 공범이라든지 또는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혹시 우애를 가할 염려가 있는 사건.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피의자가 말이죠. 이거 석방해주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해친다든지 그렇죠. 내지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든지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건. 예. 이것을 증거인멸의 염려가 많은 사건으로 봅니다. 네, 다시 네. 말하면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인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증거인멸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이와 같이 네 개. 부패 등 뇌물 사건이라든지 또 공범이 많은 사건이라든지 예.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라든지 예. 또 우애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많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이 이제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유리한 거는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건 유리합니다. 예.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서는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과연 강병 판사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둘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거의 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게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아마 이제 그 증거 인멸이 우려가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계속 얘기하고 이미 이제 있고요. 증거가 워낙 많으니까 예.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굳이 증거 인멸이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거라고 보고 예. 또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주 우려 없다. 이건 뭐 도주 우려 없는 건 거의 이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주장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 네.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 안종범 전 수석이죠. 그런 청와대 비서진 등을 통해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랬죠. 그런 것들을 미뤄볼 때 예. 또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에도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예.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면은 그런 식의 행동으로 유추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지금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네. 점또 하나 있고 계속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해외로 도피한 이후에도 예. 차명폰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번 통화를 했다.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은 설령 증거가 차고 넘치고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워낙 증거가 많은데 뭘 증거 인멸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판사가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예. 그렇지 않을 것이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증거인멸, 집안에서 무슨 증거인멸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참모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이에서도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빨리 압수수색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분명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도 있죠. 예. 근데 뭐 지금이야 그 박 전 대통령 손을 떠난 것인데요. 어떻게 예. 보면 그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는 말이죠. 네. 저번에 뭐 임의 제출 받는 식으로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은 그런 우려는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가 이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청와대에 남아있는 비서진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영향을 미쳐서 말이죠. 예.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거나 사주하거나 지시하거나 예.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구속이 안 됐을 때보다는 그런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렇다면 뭐 그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좀 유력 인물 중에 구속된 사람들을 따져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미 2년 전에 물러났는데 혐의가 증거인멸 우려로 발부가 됐었고요. 국내 1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사실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마 전직 대통령인데 도주하겠어? 전직 대통령인데 증거를 인멸하겠어? 라는 부분이 설명이 안 될 수 그래서 있다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전문가 계십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실형의 선고의 가능성이 있으면 예. 그렇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면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또 도망이란 꼭 개념하고 또 다를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도주 우려라는 게 수사나 어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예. 것들도 도주 우려와 연결시키는 면이 있어서 네. 아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뭐 실형 가능성이 있으면 사안의 중대성이 그건데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명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형 가능성이 있으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 맞는데 네. 이 사람은 명백히 도주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주의 우려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명백히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근데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좀 있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주의 우려를 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재용 부장하고는 다르죠. 네. 이재용 부장이야 도주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부분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박 전 대통령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뭐 수차례 대면 조사 요구에도 불응을 했고 네. 헌재 심판에도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사실 검찰이 이야기를 이번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호소를 만약에 오늘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참작이 되는 건가요? 제가도 뭐 어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어떻게 여기에 임해야 되냐면 제가 뭐 우리 연합뉴스 얘기를 들을 수는 없으시겠지만 사실은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문제에서 말이죠. 예.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합니다. 네. 그 영장 실무 제외에도 국민의 법감정, 여론을 정무적 판단을 만연히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헌재에서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검찰에 나가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부터 그 검찰의 수사, 지금 수사가 어떤 게 남아있냐면요. SK나 CJ나 롯데 이 뇌물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보강수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사를 한다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임하겠다. 그리고 재판이 열린다면 내가 거기에 언제든지 부를 때마다 또 뭐 그 참석하겠다. 네. 이런 어떤 적극성을. 적극성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라든지 죄가 없다 이렇게 소극적 어떤 그 방어를 하지 말고 예. 적극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설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제가 불구속 상태에 있어야만 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네. 하나. 네. 두 번째 나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둘. 예.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재판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서서 설명하셨듯이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드러나드는 시간도 짧았던 이유가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굳이 뭐, 예. 뭐 제론의 여지 없이 그 부분을 예, 이 두 가지를 그렇겠군요. 그런데요, 변호사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앞서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사실 뭐 탄핵 심판에 이어서 지금도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황성욱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잘근잘근 씹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형사재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는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분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리고 국민 전반에서 네. 또 그리고 언론이나 법조계에서도 판결문에 대해서 다수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유달리 박 전 대통령이나 그 핵심 친박 정치인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몇 분들을 포함해서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일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네.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요. 그 탄핵 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네.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바로 파면이 됐잖아요. 네. 근데 3월 그날 또 그랬지만 11일 날 태극기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참석 인원이 뭐 어느 정도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기세를 잃었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가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구 중에 하나인 곳이 그 8명의 재판관이 7명의 재판관이 한 거라면 네. 8명이 참 한 거라면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승복하면서 빠져버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특히 3월 21일 검찰 소환 조사 같은 경우도 집 앞에서나 검찰의 경우도요 가장 많았을 때가 각각 300여 명, 100여 명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봤을 때에 너무 소수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항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요 워낙 다수의 입장에서 그 부분은 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낼 때 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삼성만 뇌물죄 부분을 적시를 했을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왜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죠.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삼성이 일단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장이 있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때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별지를 제외하고도 92쪽에 해당하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전략적인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오늘 주장을 할 것이냐면 지금 이원석 부장검사, 하릉재 부장검사가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검찰도 여기에 사실은 사활을 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SK나 롯데나 CJ를 넣지 않은 이유가 네. 이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했다는 부분도 있고 네. SK나 롯데도 못 넣을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은. 예. 저번에 불러가지고 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최태원도 불렀고 그다음에 롯데면서좀 대표도 불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여기 적시를 안 했어요. 그 이유야말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변호인단. 제가 변호인이라면
충분히 수사가 다 됐는데 이미 뭘 더 수사할 게 있다고 계속해서 뭐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할 때 네. 검찰에서는 아닙니다. SK나 롯데나 CJ가 남아 있고 아직 다른 충분히 대기업들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된다면 형량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이죠. 예, 예. 재판부를 설득할 수가 움직일 수가 있겠군요. 있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검찰로서도 추후 수사에도 분명히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군요. 남은 수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13가지 혐의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꼭 이런 무슨 구속 사유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네. 사실 검찰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월호 2년은 뭐 됐습니다만. 네. 특검은 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세월호 7시간에 그랬죠. 대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강 변호사 말씀한 것처럼 이런 CJ나 SK나 롯데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아마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미진하잖아요. 아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계속 할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예, 검찰로서는요.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 수사도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 수사도 계속해서 속도를 더 내는 분위기고 또 읽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한 번 덧붙이겠습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죄목이 5가지고 혐의가 13가지라는 중대한 거의 무게에 따라 그 수사나 재판이 한계상한 거지 네. 실제 지금으로 정황상으로 봤을 때 밝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네. 세월호 7시간 부분도 있지만은 옷값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최순실이 지불한 그 3억 8천만 원 네. 예. 그런 부분, 차명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되어 있는 그 불법 행위 사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넣어하지를 않은 것뿐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이자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죄목 5가지나 협의 13가지만으로 해도 구속 여부는 차치하고 네. 재판에서 증거와 정인이 차고 넘치면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만일 이제 이번에 구속 심사를 하면서도 알게 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불리하다 싶으면은 얼마든지 추가 수사를 통해서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요, SK하고 롯데인데 이 SK하고 롯데라든지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요, 유죄, 증거, 정인, 정황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거로도 그동안 진행된 부분에서 충분하고 특검 입장도 반영해야 되지만 같은 검찰로서 1차 특수법 때, 네. 1차 때 했던 것을 2차에서 고려한 정도의 선에서 가도 되지 않느냐는 기조 아니냐는 거죠. 네. 검찰로서도 굉장히 좀 자존심이 걸린 부분인 것 그런 같아요. 거. 네. 네. 검찰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약 기각이 된다면 어쨌든 간에 상당한 그 부담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구한 바에야 발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검사들이 지금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또 박 전 대통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활을 건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나중에 지금 구속이 안 돼도 재판을 받아가지고 유죄가 된다면 그때 가서도 구속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 뭐 미리 뭐 몇 달 먼저 구속되는 것이 지금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법률가인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방어권 행사 말이죠. 예, 예. 이 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속이 돼도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뭐 그렇게 뭐 협의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네. 훨씬 제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이라고는 차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말이죠. 네. 이 방어권 행사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둡니다. 네네. 법률가는 법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알아두실 것이 법률가하고 일반인은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가는 늘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사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네. 아까 방어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이야기한 어떤 뇌물 혐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과 원칙도 있겠지만 사실 강부영 판사 입장에서는 국민의 어떤 이런 분위기랄까요? 여론도 사실은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영장 실무 제휴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준에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장실무 제외에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론 예. 이런 것들을 만연히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까 사안의 중대성이니 도주의 우려니 증거인멸이니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다 판단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무적 판단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는 이 판단에 따라서 말이죠. 이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또 격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려하라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유무죄보다는 사실은 그 판단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제 구속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예. 그 법원에 가서 유무죄 판단할 때는 심증이 7, 80%, 8, 네. 90%가 돼야만 유죄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증이 거기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죠. 네, 네.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10시 30분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한 지 한 40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저희가 좀 되돌아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요. 앞서서 출발하기 앞서서 9시 조금 넘은 시간에 친박계 의원들이 도착을 해서 집안에 들어갔다가 9시가 좀 넘은 시간 친박계 의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배웅을 받으면서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청색깔 옷을 입고 박 전 대통령을 찾아온 친박계 의원들에게 다소 웃음 띤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보냈고 지지자들에겐 특별한 눈빛을 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박지만 씨죠. 동생 박지만 씨와 부인도 함께 집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셨고요. 지금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동 자택을 출발하기 앞서서 박 전 대통령을 밤새도록 기다렸던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오열을 하면서 집 앞을 막아서는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차량을 막다가 경찰의 제지가 되기도 하면서 한때 약간의 충돌이 있진 않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나와서 법정까지 약 10일문 만에 도착을 하게 됐고요. 네. 이 검찰 출석 때와는 조금 다른 경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는 모습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또 손을 살짝 흔드는 모습,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좀 들어 보이는 모습이 잠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는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었는데 네. 지금 보이는 장면으로 보면은 지금 추가로 들어온 영상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흔드는 모습까지는 아니고 예. 뭔가 좀 안타깝게 유리창에 이렇게 손을 유리창에 손을 대고. 얹으면서 좀 안타까운 표정을 좀 짓는 듯한 인상을 좀 주고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봉은사로와 언주역, 사평대로를 거쳐서 법원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약 10여 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검찰청사 앞에 전 대통령 경호를 받으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역시 이제 취재 기자들이 여러 질문이 쏟아졌는데 취재 기자들의 질문을 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을 지나쳤고요. 네.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좀 공개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형평성도 고려했고요. 국민들의 감정도 함께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서 강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과 분명히 다른 법원의 입장도 감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박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고 약 40분 가량이 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특별히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존 형사재판관은 좀 다른 형태로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직접 영장 전담 판사의 질문에 답을 네.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본 재판은 나란히 옆에 앉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기승말로 해가면서 상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 영장실질심사는 정면으로 이렇게 앉는단 말이죠. 그렇게 네. 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직권 판사가 묻고 본인이 대답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죠. 물론 그렇다 해서 이제 검사나 변호인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판사가 얘기하면서 변호인한테도 물을 수도 있고요. 다시 피의자한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피의자가 얘기하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으면 네. 변호인한테 다시 물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판사와 그 피의자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금방도 그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법원에 늘 그 TV에 비치는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네, 그 네, 네. 정면 정문 계단, 있죠? 넓은 큰 계단이요. 계단으로 올라간 넓은 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글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글이 올라가면 뭐 포토라인도 설정하기 쉽고 뭐 그렇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뭐 법원을 방문하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네. 파면되기 전에 대통령이라면 격려 방문이라든지. 격려 방문을 했다면 정말 뭐 법원장이 나와서 당연히 영접을 하고 그쪽으로 올라갔겠죠. 그랬겠죠. 또 지금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처지가 완전히 그 달라진 뒤로 해서 그것도 그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돌아서 가장 동선을 짧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올라간 것인데 참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된 자신의 모습에 상당히 뭐 자괴감도 들 것인데요.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제 원칙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영장실심사가 잘 이루어져서 어떤 결론이 나든 말이죠. 박 전 대통령도 아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이요. 검찰에 출석했을 때 14시간 그리고 그 검토만 7시간, 21시간을 검찰청사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장시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제가 예상하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이재용 부회장도 똑같이 10시 반에 이제 출두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5시 반 오후 그때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7시간 정도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네. 그 중에 이제 뭐 조금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뭐 그 정도에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8시까지는 하지 않을까 늦으면 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그 다음날 10시 반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인치를 했을 때 네. 시간은 하루입니다. 24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10시 반까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말이죠. 그렇죠. 근데 뭐 그때까지야 가겠습니까? 그래서 늦게 나온다면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정도에 나왔거든요. 네. 처음 그 영장을 이제 예. 기각할 때 말이죠. 그래서 뭐 그 정도 한 6시, 새벽 6시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근데 검찰이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지금 피의자 신분이니까 사실 이러한 고려는 원론적으로 볼 땐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추측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은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예. 그래서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일단 공을 법원으로 넘긴다는 측면에서 네. 청구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제가 뭐 그쪽에 대해서 정확히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검찰이 적어도 이렇게 어쨌든 정치적 지지자들이 여전히 저렇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만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순히 법원에 공을 넘기기 위해서 책임을 좀 떠넘기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나름대로 검찰도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그리고 네. 영장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네.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뭐 네네. 최종 판단은 영장 담당 판사가 하는 거니까 뭐 지켜볼 수밖에 없죠. 네. 네. 영장 실질 심사까지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는 이제 또 기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 같진 않은데 어느 곳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장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네. 법원이 정합니다. 네. 이제 법원이 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말이죠. 그때 원래 유치 장소, 예. 인치와 유치가 어떻게 다르냐면 예. 인치는 321호실까지 데려오는 걸 인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치는 이제 어디에 구금하는 걸 말합니다. 예. 일시적으로 말이죠. 네. 근데 그 유치 장소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또는 뭐 검찰청의 뭐 구치감 네. 또는 경찰서의 유치장 뭐 이런 데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법원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신에 대해서는 검찰 책임이거든요.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검찰에 그 구치감이 있거든요. 검찰에 예. 또 이렇게 인치시킬 수 있는 경찰서 유치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 그런 것이 검찰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가깝고 거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가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물론 네. 저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나처럼 네. 그 서울구치소로 네.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기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할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좀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검찰청 구치감으로 갈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이제 특검에서는 특검 사무실에 좀 할 수 있게끔 좀 배려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담 판사가 직접 딱 결정을 하면 은 예. 방법이 없는 예, 거고.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 다만 법원이 정하되 네. 상의를 합니다. 지금 비워놨거든요. 빈칸으로 놔뒀어요. 예. 빈칸으로 놔둔 이유가 그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는 거죠. 검찰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예. 검찰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근데 지금 검찰이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네. 여기 322로 들어갔을 때 검찰이 책임진다는 얘기지. 네. 321로 나와가지고 거기부터는 다시 청와대 경호실에 책임져야 돼요. 네네. 아까도 들어갈 때 보면 거기까지는 지금 경호원들이 따라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계단까지 따라 붙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기를 나오면 검찰의 책임이 아니라 또 이제 그 경호원이 이제 어쨌든 따라 붙는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청 구치감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나 이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수의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요. 구치소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구치소에 가게 된다면. 구치소에 가게 된다면. 구치소를 그래- 안 가면 수위가 없습니다. 이쪽은. 그렇죠. 뭐 가지고 와가지고 뭐 입어라 이렇게는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기업 뭐 임원들도 대기업 그 대표들도 항상 그 구치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치욕스러운 게 수의를 갈아입으면서도 신체 수색까지 싹 한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재용 부분도- 부회장도 수위를 입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수위를 입었다가 다시 이제 그 한 번은 기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수위를 갈아입고 옷으로 이제 또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글쎄요,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수색을 합니다. 예, 수색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혹시 자해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숨겼을까를 걱정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욕스러워 하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쩌면 검찰청 구치감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물어보고 싶은 게, 구치감에서 이제 기다리게 하질 않고 검사실이나 휴게실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말씀드린 네. 대로 상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 신병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래서 구치감이 조금 그렇다면 뭐 검찰의 어떤 검사실이라든지 저번에 사실은 10층에 휴게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논란이 좀 됐었죠. 그 휴게실은 사실은 검사방을 일시 개조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놔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놔뒀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보죠. 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만큼 높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